이재명의 호위무사들 거의 뭐 몰살하다시피다. 왼팔 김용 꼴찌, 이재명 어질어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친명이라는 것이 이재명이 당대표하고 이럴 때 만들어낸 건데,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초단기에 친명이 패족이 돼버리는 것 아니냐, 친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친명 간판 가지고 어디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게 친명 간판을 유지하는 것이 다음에 총선 때까지 유리할까? 아니야. 이거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이재명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이런 서울 같은 데는, 그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요 분당이나 뭐 일산 이런 데, 그러면은 내가 계속 친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당선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공천권을 지금 그때까지 다 김민석을 통해서 가지고 장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친명이 사실상 패족 단계로 들었었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가령 그 8명이 최고위원회에 나섰는데, 그 본선에 나간 게 친명이 5, 친청이 3인데, 친청은 3명 다 당선됐는데, 친명은 2명만 당선되고 3명이 떨어졌죠. 그리고 1등 자리를 최민희 친청에게 내줘버렸죠. 그리고 김용, 이재명의 그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대장동에서 땡기다가 지금 구속돼가지고 징역 5년씩 1심에서 5년, 2심에서 5년을 받은 김용이 이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이번에 경선까지 출마를 했는데 최고위원에 김용을 당선 못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왼팔인 김용을 어떻게 하든 이재명이 당선시키지 못했다. 이건 레임덕 비슷한 겁니다. 김민석이야 대기업을 동원해서 호남에서 몰표를 줘서, 그거 아니었으면 김민석도 당선 못 시켰죠. 다른 최고위원도 그렇지만 김용을 당선 못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이 권력의 어떤 역학구도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용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된 거기서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1, 2, 3위가 전부 다 친청계였습니다. 70% 반영되는 권리당원, 이것을 일단 제외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된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김용 꼴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든 김용을 이제 그때 5, 6위 싸움을 신청계 한민수하고 김용을 하고 있으니까는 김용을 당선시키려고 그 밑에 7, 8위를 하고 있던 인미애, 김용호, 친명이죠. 이 사람들이 김용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를 했죠. 근데 사퇴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그 사퇴할 시점에는 이미 여론조사도 끝나고 권리당원 투표도 다 끝나고 대의원 투표만, 현장에서 하는 대의원 투표만 남아있었죠. 그래도 대의원이 14,000명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 마지막 대의원 현장 투표에서라도 김용에게 표를 몰아달라, 그렇게 업소 작전을 벌였고, 이재명도 마크에서 막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김용이 친청 한민수한테 밀려서 6등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 이게 과연 정권 1년 지난 데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특히 김용은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내면 다시 감옥 가야 되죠. 감옥 가면은 우선 폭로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내가 자기 혼자서 5년을 살고 추징금도 내고 해야 되느냐.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건데. 이재명 호남 지역에 2022년 대선 때 호남 지역에 이 조직 만드느라고 김용이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받다가 8억인가 받았을 때 걸려버렸죠. 그걸로 김용은 지금 징역 5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피해보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아무것도 자리도 얻지 못하고, 아마 대법원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탄핵을 하겠다고 그동안 김민석이 계속 이야기했죠.
송영길도 이야기하고 뭐냐면은 대법관들을 제청 안 한다고 후임 대법관들을. 그런데 오늘 딱 후임 대법관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후임 대법관을 제청을 했는데 그 이재명이 원하던 그 김민기 그 우리법연구회 출신 여성 거기는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도 뭔가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도 이게 이재명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대로 이제 맞서는 겁니다. 일종의 맞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말이 조금 곁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는 김용도 이제 곧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김용이 이재명을 위해서 하다가 징역 5년 받고 초징금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폭로를 할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 돈 그거 나 사실 이재명이 뭐 시켜서 했다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 가져온 거야. 대장동에 저수지 있어. 그때 뭐 460m 저수지 이재명의 돈이 묻어 있다. 그런 말도 보도도 계속됐죠. 그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고 그런 것을 이제 폭로를 할 가능성까지 생기는 거죠. 이재명은 거꾸로 생각하면 이재명은 그걸 막기 위해서 김용을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이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김어준이 본인의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 후보 탈락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는 김민석을 선택하면서도 권리당원들은 견제와 균형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고위원은 친청계 후보 3명을 모두 당선시키고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여태까지 친명해서 그때 이재명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했을 때 친명이 105명이 서명을 했죠. 16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친명이었는데 앞으로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될까? 그걸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다. 곧 총선이 또 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것을 일종의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그런 릴레이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래 권력에 줄을 서는 거죠. 이제 이재명은 끝났어. 이런 분위기가 이번 전당대회를 분기점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끝났어. 만약에 김민석이 계속 공천권을 갖더라도 어찌어찌 버텨서 공천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재명은 그때 김민석을 통해서 공천권에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전에 김민석이 아웃될 수도 있고 그래서 친명이라는 것이 자기 그 견장을 다는 것이 이게 이제부터는 별 필요가 없다는 그 인식이 좀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김어준 씨가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로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친명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지율이 지금 빠지는 것 이상의 위기다. 김어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40.9%까지 폭락을 했다는 것을 또 3으로 지지율 앞자리가 3으로 떨어지면은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여론조사 꽃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이 ARS하고 전화면접 두 개를 같이 발표를 하죠. 꽃에서는. 근데 전화면접 이거 믿지 못하는 거고 ARS 조사에서 심지어 여기서도 40.9%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다음 조사하면 30%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를 하면은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재명 그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이 보수 유권자들은 거의 다 전화 끊어버립니다.
이거 뭐 조작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끊어버리는데, 진보 쪽 지지자들은, 끝이야? 김어준, 그러면 계속 대답을 해야죠. 계속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진보층의 표집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거죠. 그 표집이, 진보층의 표집이 많이 되는 여론조사 꽃, 또 MBS도 마찬가지고, 갤럽, 리얼미터, 이런데, 또 뭐 뉴스토마토, 뭐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진보,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들이 대거 이제 응답을 함으로 해서 이재명 지지율을 높이는데, 그렇게 많이 좌파가 표집되는 거기서도 이재명 지지율이 40.9%가 나왔다. 다음 조사에서는 30% 폭락이죠. 그러면 누가 내가 친명이다고 안 하겠죠. 자, 거기다가 이번에 경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은 정말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김민석은 대기업 팔을 비틀어서 어쩌지 호남에서 만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 다 떨어졌죠. 자, 중앙일보가 오늘 그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시면 김용도 떨어진 이재명 호위무사 잔혹사, 친명 타이틀, 의문이 커졌다. 이거 김어준 씨하고 이야기한 것도 비슷한 이야기죠. 김어준 이야기. 저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과연 이제 친명이라는 타이틀이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집권 초기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탈락해버렸다. 김용, 그리고 그 전에 이번에 본선에 못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박성준하고 이건태가 있었죠. 둘 다 탈락했습니다. 박성준은 그 이재명 공수처소 모임의 상임 대표였죠. 그 공수처소를 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녔던 박성준. 그리고 그 전에 이 공수처소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뭐 따지는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는, 국민들은 공수처소가 뭔지도 몰라. 국민 개무시 발언을 했던 그 박성준이 이 최고위원 돼서 또 이재명 공수처소 하겠다고 덤벼들었는데 그냥 예선에서 탈락해버렸습니다. 박성준.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김민석이 박성준을 수석 대변인에 앉혔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김민석이 공수처소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으니까는 수석 대변인에 앉혀가지고 그 홍보하는 역할을 이제 맡기려고 했는데, 어쨌든 박성준은 수석 대변인이 아니고 최고위원이 되려고 했는데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좌파 안에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좌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도 최고위원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예선에서 박성준하고 같이 탈락했습니다. 이건태는 이재명 공수처소 모임을 사실상 설계하고 만들었던 인물이죠. 간사를 맡았고 공수처소 모임에서. 그 다음에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이재명 공수처소를 하기 위한 그때 그 난리를 쳤던 국정조사도 다 기획을 했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특검법, 이재명 공수처소를 위한 특검법도 이건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준하고 이건태가 우리가 지도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재명 구하자, 공수처소 시키자 했는데 그 둘이서 둘 다 예선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예선전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신에 이제 당선된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찐명, 완전히 찐명 쪽은 아니죠. 지금 공수처소 이원 모임 상임 대표였던 박성준이나 간사였던 이건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이재명은 바라고 아마 출마를 독려를 했을 텐데, 이 예비 경선에서 둘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신 당선된 박선원, 서미아,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였죠. 박성준, 이건태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으로서는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최고위원회 자기 공수처소를 하려는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난번 6.3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대처를 했던 사람들이 막 낙선을 했죠. 여느 술파티 해유 폭로를 했던 김강민 부천시장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박상용 검사 녹취록을 뭐 까면서 해유 의혹을 제기한 서민석 변호사도 청주시장 경선에서 탈락을 했고, 자, 이재명이 어떻게든 자기가 공소 취소를 하고 재판을 털어내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도 막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번 그 지도부 경선에도 내보냈는데, 이재명이 찍은 사람들이 줄줄이 탈락을 하는 겁니다. 뭐 서울시장 다 이재명이 피해간 사람들이 막 떨어지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과 별개로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막 투입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고위무사 잔혹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성준, 이건태 떨어진 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는 마케팅 실패라는 해석도 나온다. 마케팅 실패. 일종의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는데 교통 정리를 못해서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6.3 지방선거 때 그때 사례를 보면은 이게 그냥 마케팅 실패가 아니고 이제 이재명의 말빨이 안 먹힌다. 이재명이라는 타이틀이, 친명 타이틀이 안 먹히기 시작했다. 불과 집권한 지 1년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이제 좌파 안에서 지방선거 경선이나 지금 경선이나 좌파 안에서 배척을 받은 거죠. 배척을 당한 거죠. 이재명의 변호사 이렇게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돌격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배척을 받았는데, 그 배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좌파 안에서. 바로 지금 앞으로 거대한 이재명의 안티 세력이 되는 A그룹 좌파. 여기서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공소 취소하는 거 미친 짓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이 줄줄이 다 탈락을 했는데, 이재명은 그 미친 짓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김민석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공소 취소 해주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이재명 정권 더 빨리 끝날 겁니다.